자, 24페이지에 그림이 조금 작지만 책에 있으니까요.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저 선분 OP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Y절편, 여기를 말합니다. 그 Y절편을 T에 대한 관계식인 FT로 뒀을 때 마지막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 이 점 P가 점 P가 점 O로 원점으로 이동할 때 저 FT의 극한을 구하시라는 얘기거든.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FT의 극한. 그런데 점 P의 X좌표가 T인데 점 P가 원점으로 만난 뜻은 점 P의 X좌표인 T가 원점의 X좌표인 0으로 만난 뜻이에요. 이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FT의 극한을 구하시오. 결론은 표기는 이제 완성을 했고 핵심은 여기는 FT를 구해야지만 극한값을 구하겠죠. FT는 저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그 직선의 Y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이게 FT. 그럼 Y절편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직선의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직선식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통해서 FT 값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걸로 FT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찾고 한 점은 대놓고 나와 있어요? 여기 점 있잖아. 여기. 책에 보면 P라고 돼 있거든. 이 직선은 점 P도 지나가요. T, T제곱. 그럼 지나는 한 점의 좌표. T, T제곱.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뭐였냐면요. 이 직선의 수직이며 여기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원점 0,0. 그럼 따라서 이 직선은 선분 OP의 기울기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되고 선분 OP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증가량을 풀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X 좌표끼리 뺀 거분의 Y의 증가량. 순서대로 Y 좌표끼리 뺀 것. 약분하면 T분의 T제곱. T가 남아요. 근데 내가 구하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과 무슨 관계였냐면 둘은 수직의 관계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 관계니까 수직 관계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기울기와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역수의 부호 반대.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t분의 1. 그럼 다 됐네요. 뭐가 다 됐냐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식 공식 있죠. 이런 거 했었어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야. 말했던 시간을 모르면 이게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다. 이렇게 되면 기울기 m이며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하면 되겠죠.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준다. 그럼 이 직선식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는 이 직선의 y절편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y절편을 구하려면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ft가 되는 겁니다. 그럼 x에 0 집어넣고 y자리 대신에는 ft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ft 마이너스 t 제곱은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돼요. 따라서 ft는 아주 쉬운 식 t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래서 19번에 ft는 t제곱 플러스 1이 다가 되고 마지막 어쨌든 중간까지 이제 여러분이 쓰시고 21번에서 구했던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자리 대신에 이제 t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극한값은 t에다 0 대입하면 1의 극한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점 a, o, a, b, c 이렇게 나와 있죠. 2,0, 0,2,
C는 2,2. 삼각형 PBC와 삼각형 PC의 넓이를 그 합을 FT라고 한답니다. 결국은 두 삼각형 넓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일단 삼각형 첫 번째 PBC의 넓이. 근데 PBC가 어떻게 생긴 삼각형이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지금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점이 P, T, 2분의 1 T제곱. 여기 있는 점 B, 0,2. 여기 있는 점 C, 2,2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삐따닥하게 삼각형 그려져 있으면 뭐 다른 우리가 배웠던 뭐 어떤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워낙 선분 하나가 지금 X축의 평행이기 때문에 이걸 밑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 밑변 길이는 2에서 0을 뺀 2가 밑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높이는 이 꼭지점 P에서 이 밑변까지 수직으로 만날 때 이 거리가 높이죠. 근데 이 높이는 이 점 P의 Y좌표에서 여기 있는 점 B나 점 C의 Y좌표인 2를 빼시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점 P의 Y좌표인 이만큼에서 점 B나 점 C의 Y좌표인 요만큼을 빼면 이제 이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높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되고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가 넓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삼각형 PCA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이런 느낌이 생겼죠. C 여기 잘못 그렸네요. 여기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C, 얘가 A, 얘가 P. T, 2분의 1 T제곱. 여기는 2,2. 여기가 2,0. 그럼 얘는 어디를 밑변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Y축 평행하니까. 그럼 점 A의 Y좌표인 0에서 점 C의 Y좌표인 2까지 위로 두 칸 올라왔죠? 밑변이 2가 돼요. 그럼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점 P에서 이 밑변의 연장선까지 요 길이를 찾는 거지. 이 길이.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은 게 점 P에 요 길이를 찾겠다는 얘기죠? 이 길이. 그치? 이건 점 P의 X좌표를 찾으면 돼. T. 요 길이가 T예요. 그럼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T. 약분하면 T. 얘랑 얘랑 더한 게 FT죠. FT.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리미트 T가 2의 우극한일 때 T 마이너스 2분의 저식 씁니다. 근데 이걸 쓰기 전에 그냥 생각해야 되잖아. X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분모가 영인수렴해. X에 2를 집어넣어. 그럼 이건 약분하고 2. 응? 잘못 봤네요. 여기가 높이가 아니고, 지금 이거 그리다가 이쪽으로 착각을 했네요. 여기는 여기까지예요. 미안합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림 좀 조그맣다 보니까 선생님이 순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은 이 높이 값이야. T. 아니, 이 높이 값이야.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쪽에 있는 X좌표인 T에서 여기 있는 X좌표를 빼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이 길이는 T가 되고 이 길이는 2이기 때문에 여기는 높이 값은 T-2가 됩니다. 그럼 얘가 T가 아니고 T-2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저기다 쓸 때 이거 가볍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은 당연히 이게 T- 인수를 가져야 된다. 0분의 0꼴이잖아. 이 T에다 2 대입하면 이거 2 더하기 4에서 4 빼면 0.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2분의 1을 묶어냅니다. 2분의 1로 묶는다는 얘기는 2분의 1로 나누겠다는 뜻이고,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2지? 여기는 개수에, 여기는 나머지 개수 전부 다 2를 곱한다는 뜻이죠.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2분의 1 가로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0분의 0꼴,
t에다 2 집어넣으면 분모 0에 수렴하고 분자 전체도 얘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 전체도 0에 수렴하죠. 그럼 0분의 0꼴의 극한값은 0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약분시키면 되죠. 그럼 남은 건 리미트 t가 2의 우칸일 때 2분의 1 가로 t 플러스 4가 남아요. 거기다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2 더하기 4, 6.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극한값은 3이 됩니다. fx에 대하여 저 식의 극한이 4분의 1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x에다가 이게 꼴을 봐야 되는데 극한을 구하려면 꼴을 봐야 된다고 했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 이 부분이 0에 수렴합니다.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분자 이 부분도 0에 수렴해요. 그럼 결국은 0분의 0꼴이 아니겠죠. 이 식 자체가 이런 꼴이에요. 0분의 0꼴의 극한값인데 이게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하는 형태로 문제를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이 이제 인수분해 될 텐데 x 대 x 여기다 쓸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1로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다시 얘가 이거 왜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은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꼴이라 합차로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남은 건 fx 분자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 이 극한값이 4분의 1을 탄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모가 이제 더 이상 0이 되지 않겠죠. 그치? 왜냐면 f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f1 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 1 제곱 더하기 1, 2, 4 이렇게 된 겁니다. 분수식 f1의 값은 4, 4, 16 이렇게 되네요. 있고 이거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싼 난이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렵거나 그냥 할만하거나. 근데 이 문제 난이도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중간 정도란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하는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에 극한값이 0이 된답니다. 근데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게 되겠죠? 분모는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분자는 이게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 분자인 fx의 차수가 3차 미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3차였다 쳐봐. 그럼 분자도 3차인데 분모도 3차야. 그럼 3차분의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차수일 때는 앞에 3차 앞에는 계수의 극한값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3차의 계수들은 0이 아닐 테니까 극한값이 0이 나올 리가 없다는 뜻이죠. 혹은 분자인 fx가 4차라고 칩시다. 그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fx가 3차 미만이어야 돼요. 그럼 3차 미만이면 보통 2차나 1차나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세 개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식은 보통은 이래요. 저 fx는 특별히 쓸 거 없으면 이거 써야 되죠. 특별히 쓸 거 없으면. 근데 지금은 쓸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쓸 거 없으면 저걸 쓴다. 저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느낌인데 나를 보니까 일단 가에서는 뭐를 알아냈냐면 이거를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식 자체가 2차 이하의 식이다. 라는 게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최대 2차까지만 가지 그 다음 넘어갈 수 없는 거고 나는 x에 1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되죠? 근데 극한값이 나왔네요. 그럼 따라서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나와야 극한값이 나올 것이다. 그럼 x에다 1을 분자도 0에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을 구하시오. 따라서 f1의 값은 0이 됩니다. 근데 함수 f가 2차 이하의 식인데 1을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뜻은 당연히 fx는 x-1을 인수로 갖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달을 보니까 fx의 한근이 2다? x에 2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다시 fx는 x에 2 집어넣어서 0 나온다는 뜻은
x-2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다 됐네요. 그러므로 fx란 관계식은 x-1과 x-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 있다. 됐니? 맞아? 안 맞아. 뭐 빠졌어 지금? 뭐 빠졌어요? 빠졌다는 얘기는 이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지금 써야 될 걸 하나를 안 썼다는 얘기죠? 뭐 안 썼어요? 아니에요. 아니, 이 fx의 식 중에 빠진 게 있다고. 근이 1, 2를 근후하는다는 뜻이었죠? x-가 x-1과 x-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는 거 맞는데 뭐 하나 빠졌어 지금.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빠져 있어요. 이 식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졌죠? A가 빠졌어요. A가. 근이 1과 2라고 해서 이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뭔지를 판단할 수는 없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가나 다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fx는 이 정도까지가 최대 알아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a 값이 알려지지 않으면 fx를 못 구하고 그럼 f형도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x 정지분하면 f형 값은 a 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다 중에 하나씩을 써먹어야 돼요. 어디를 써먹을까? 아니야. 나가 좋아요. 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거죠. x-1분의 a 가로 x-1, x-2 이 극한값이 3 약분이 되네요. 0분의 0꼴이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식을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 가로 x-2, 3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없죠.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극한값 3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고 여기다 0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세 번 곱하면 음이 되고 6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여기는 단원의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돼. 말뜻이. 니네가 애가들이 뭐 어린애가 아니잖아. 저 정도 단어는 충분히 알아듣잖아. 연속, 불연속. 연속은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 불연속은 이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끊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야. 뜻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연속.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를 선생님 굳이 쓰자면 이거는 한붓, 그리기, 가능. 얘를 보통 우리가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5 이 직선식을 그리시오. 그러면 x축, y축에 y절편 5, x절편 마이너스 5 쭉 한붓 그리기 가능해? 뭐 그리는 도중에 어딘가 뭐 잠깐 그래프 잠깐 손을 뗐다가 그려야 되거나 그러지 않지. y는 x제곱 원점이 꼭지점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한붓 그리기 가능해? 가능해.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전 구간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 구간은 실수 범위를 말하는 거죠. 혹은 실수 범위 아니라도 쪼개 문제에서 쪼개는 구간이 있어. x가 마이너스 1부터 뭐 1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구간 안에서도 그래프가 전체가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니까 쪼개도 연속이지 당연히. 맞니?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y는 x-1분의 1 유리함수 분모가 0이 될 수 없고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니 얘는 1,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1,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점근선이다. 그리고 분수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쌍곡선이다. 근데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지나는 쌍곡선이 된다. 그럼 이 그래프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야? 아니잖아. 어디서 끊어져 있어요? x값 1에서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쭉 가다 연속적으로 쭉 그려지다가 어쩔 수 없어 손 한번 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은 그래프 전 구간의 연속이 아닌 x값 1에서 연속이 아니다의 반대인 불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x값 1을 제외한 전 구간 연속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x가 1만 빼고 전부 다 연속.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은 그래프가 한 그림, 한 붓으로 그리기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인데, 여기 이제 책에 좋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숫자를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세 가지 형태에서 맞춰서 그릴 텐데,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 있죠? 뭐 이런 그래프였어. 이 함수식을 봤더니 이 함수식이 x-1분의 x-1, x 플러스 5였어요. 이렇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x에 0 집어넣을 수 없죠. 맞니? x에 0 집어넣을 수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실제로 fx는 x값 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럼 x값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1,6이라는 점은 이 그래프 절대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물어봅시다. x값 1에서의 함수값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래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속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함수 fx는 다가 아니고 x값 1에서 불연속합니다. 그럼 불연속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x값 1에서 불연속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함수값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x값 1에서의 함수값.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연속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함수값만 있으면 이게 연속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함수값을 이런 거예요. 함수 fx 함수값 만들어주면 되지 뭐. x가 1이 아닐 때는 x-1분의 x-1, x 플러스 5고 x가 1이 안 된다며. 그럼 x가 1일 때는 따로 정의를 하는 거죠. x가 1일 때는 그냥 뭐 2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구멍이 뻥 뚫리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함수값은 없지만 실제로 x값 1에서의 함수값은 2라고 이렇게 여기 점 찍혀서 정의가 된 겁니다. 됐니? 그러면 죄송해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설명이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거는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만약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는데, 이런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 x가 0이 아닐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여기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쭉 1.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아까 처음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와 연속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함수값이 없어서. 맞니? 함수값이 없어서. 그럼 이번에는 전 구간 그래프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위치가 여기 0이었죠. 그럼 x값 0에서 함수값이 없어? x값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0에서 함수값 점 찍혔잖아. 1. 함수값이 있네. 근데 이 그래프가 연속이야? 이건 누가 봐도 연속이 아니잖아. 이거 왜 연속이 아니지? 라고 봤더니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일 때 극한값과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에서의 극한값이 같아 틀려? 달라요. 얘는 어디 수렴하냐면 마이너스 1에 수렴하고 얘는 1에 수렴하고. 극한값이 다르다는 뜻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연속이 아니더라. x값 0에서 이게 0이냐 1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 위치에서 그래프가 불연속합니다. 란 뜻인데 얘는 왜 불연속했습니까? 물어보면 왜 불연속했던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틀리다 보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연속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함수값이 없어도 연속이 안 된대. 근데 함수값은 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속이 안 된대. 그럼 둘 다를 만족하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같아. 그러면 이건 연속이 아닐까?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그래프. 이 함수의 첫 번째 함수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죠? 1에서 함수값은 2였잖아요. 여기 2에 점 찍혔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함수값이 존재하네요. 두 번째, 그럼 x값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좀 귀찮아 줄여 쓰는 겁니다. 좌극한은 어디로 가죠? 이게 아까 x에 1 집어넣으면 6 나왔었죠? 좌극한은 어디를 보고 가요? 6을 보고. 우극한은 어디를 보고 가죠? 그래프 따라하면 되면 돼. 그래프의 위치가 어디로 모일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는 게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은 6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프를 봐봐. 네가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잖아. 아니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왜 연속이 아니지? 얘는 왜 연속이 아니었던 거지를 이유를 묻는 겁니다. x값 1에서 왜 얘가 불연속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둘 다 만족시켜놨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함수값과 x값 1에서의 극한값이 알고 보니 달랐기 때문이에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걔네가 같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연속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 어떤 특정 값에서 어떤 특정 값 x값 a에서 함수 fx가 연속입니다. 얘를 만족하려면 위에 책에 써 있는데 다시 써드린 거예요. x값 a에서 함수 fx가 연속입니다를 만족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fa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는 함수값 존재.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요 그림. 함수값이 있어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도 존재. 극한값 존재.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값과 x값 a에서의 x값 a에서의 함수의 극한값과 x값 a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함수값 극한값 같아야 돼. 그래야 결국은 이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x값 a에서 fx는 연속합니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3번입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다 다르다를 따진다는 얘기는 일단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둘 다 있긴 있는데 얘네가 같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연속이다. 이니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3번만 잘 분석하시면 뭐 1번, 2번은 사실 여기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3번 내용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함수값 있냐? 극한값 있냐? 둘이 같냐? 다 성립한대. 그러면 연속. 저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불연속.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림이 이게 세 개가 다 나와 있어서 한꺼번에 띄울게요. 1번, 2번, 3번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해서 연속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1, 2, 3번은 연속이 아니잖아. x값 1에서 끊어져 있잖아. x값 1에서 끊어져 있잖아. x값 1에서 끊어져 있잖아. 이게 한부 그리기 안 돼. 가다가 끊고 다시 넘어가야 돼서 한부터 안 그려지고 가다가 좀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부터 안 그려지고
가다가 건너뛰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붓에 안 그려집니다. 그럼 왜 한 붓에 안 그려집니까? 왜 연속이지 않습니까? 를 이제 이유를 묻는 건데 1번은 왜 그렇죠? 함수값이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점 찍혔잖아요. 점 찍히면 함수값이야. 함수값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아니네. x값 1에서의 fx는 x값 1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함수값 있잖아요. 그럼 2번인가?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2로 가죠. 2가 목표 지점이잖아. 1의 우극한은 여기를 가네? 1을 보고 목표로 가죠. 아,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구나. 아,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2번 함수값 존재합니다. 극한값 존재한다 이거. 1이 모이잖아. 함수값은 여기지만 모이고 있는 위치는 1이 모이는 거죠. 1이. 얘를 보고 모이잖아요. 얘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고 어디로 모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알고 보니 함수값과 x값 1에서의 극한값이 다르더라. 얘는 함수값이 2고 얘는 극한값이 1인데 얘네들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 때문에 안 된다. 3번은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게 좀 뻥 뚫렸잖아. 구멍 뚫려 있죠. 함수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x값 1에서 어디를 봐도 지금 점 찍혀 있는 데가 없네요. 기억. 네.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이제 푸시고 이런 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졸리니까요. 풀어봅시다. 네, 여기 풀어보세요. 이쪽 페이지. 앞에는 뭐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서 여기만 네, 8번부터 23번까지 쭉 풀어보세요. 있다. 9번. 한다. 10번. 같지 않다. 11번. 불연속이다. 네, 맞는 말이 맞죠? 그 다음에 12번 답. 연속. 13번. 불연속. 14번. 연속. 그럼 왜 x에다 1 집어넣으면 루트 1, 1,1이라는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 연속이죠. 15번. 얘는 진짜 불연속. 뭐라고요? 불연속. x 플러스 x. 네, 불연속. 16번. 연속. 불연속. x의 4. 불연속. 11에. 뭐라고? 11에. 자, 이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그래프를 사실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저 연속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x값 0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이게 이제 안 그려먹거나 이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왜 연속인지를 이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사실 눈으로 다 그래프가 보이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우리가 판단이 좀 어려운 거잖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눕니다. fx는 x가 0일 때와 0이 죄송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겠죠. 양인지 음인지. 왜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게 양일 때는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고 그럼 얘랑 곱해지면 x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 x가 0보다 작으면 얘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오고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 오른쪽에서는 얘를 그리고 x 왼쪽은 얘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x 오른쪽 원점이 꼭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원점 왼쪽 원점이 꼭점이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x값 0에서 연속입니까? 네, 이어져 있네요. 연속입니다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네.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그래프를 못 그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식으로 써야죠. 첫 번째
f0의 값을 구하시오. 함수값 구하는 겁니다. 0에서 연속을 물어봤으니까 함수값 구한다. 0 집어넣어라. 0 곱하기 절대값 0. 0.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을 구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다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x 절대값 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x 절대값 x. 근데 계산하다 보니까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면 여기 대입되는 x값들이 양수란 뜻이야. 0의 우극한이잖아. 0보다 큰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뿐이지 어쨌든 양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양이에요. 그럼 x제곱. 여기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0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음수야. 얘 x, 얘는 음수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극한을 구하는데 이거 x에다 0 대입해도 전혀 문제 없죠? 대입해도 문제 없으면 대입하면 돼. 극한은 0 대입하죠? 0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0인데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을 조사했더니 이건 뭐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0에 수렴하는구나. 근데 마지막 정리해 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네? 둘 다 0으로 갔죠? 따라서 얘는 x값 0에서 연속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식으로는 저렇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굳이 저렇게 식을 복잡하게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 18답 뭔가요? 극한값 존재 한다. 19번 마이너스에서 연속이다. 눈만 있으면 보이지 않나? 누가 봐도 끊어져 있는데? 불연속이다. 20번 x값 1에서 연속이다. 네. 당연히 연속한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래프 전체적인 구간을 만들었죠. 불연속인 게 3개이다. 3개요? X 2개네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0에서 불연속 2개. 틀렸다. 자, 22번은 진짜 쉽다. x값 2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 연속이 되도록 연속해야 된답니다. 그럼 연속하려면 x값 2에서의 함수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극한 조사할 때 이게 자체가 지금 극한이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좌극한의, 우극한의 극한과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의 극한을 따지는데 우극한일 때는 2보다 크잖아. 그럼 두 개씩 중에 2보다 큰 거는 위쪽입니다. 그럼 위쪽에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좌극한일 때는 x 2보다 작을 때 fx는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이 셋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x값 2에서의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x가 2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우극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억제가 fx 여기 1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이나 우극한은 같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4-8 플러스 a. 이게 함수값인 동시에 우극한 값입니다. 근데 좌극한은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1. 근데 함수값과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이 모두 같아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1. 따라서 a 값은 5. 정말 쉽죠? 그리고 보니까 일단 쓰기에는 이렇게 써뒀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연속하다고? 근데 딱 봐도 2보다 클 때 2차함수 연속이야? 2차함수 원래 전 구간 연속이야. 2보다 커도 연속, 2보다 작아도 연속이에요. 근데 2보다 클 때 연속, 2보다 작을 때 1차함수 연속. 근데 문제는 이 x값 2에서 그래프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2의 왼쪽에서는 1차함수 그래프를 그려. 1차함수 기울기 1자리인 직선. 근데 x에 2 집어넣으면 2를 갖진 않지만 2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요 y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됐니? 그 얘는 아래 블록한 포물선, 그 축의 위치가 어디 있죠? 축의 위치가 2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 축구하는 공식. 야, 축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다. 모르면 그냥 혹시 앞대가리 쓰면 된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하면 2. 축의 위치가 2에 있는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며 이렇게 여기 이 축 위에 어딘가에 꼭지점이 이렇게 시작돼서 아래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포물선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포물선 이 셋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잖아. 근데 만약 1번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어져 있나요? 안 이어져 있잖아. 맨 끝에 있는 그래프라도 안 이어져 있잖아.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려면 이 포물선의 x값 2에서의 함수값 꼭지점의 위치가 얘랑 같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결론은 똑같은 위치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거죠. 4-8 플러스 a 밑에는 2-1 얘네들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a 값은 5가 되네. 이렇게 빠르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도 이제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구간인데 여기는 얘들아 이 구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듣지만 모르는 단어야 혹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구간, 니네 나이 때 구간이라는 단어를 몰라? 모르지는 않잖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 그게 흔히 말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는 구간을 얘기할 때 보통 뭘로 많이 표현했냐면 부등식으로 많이 표현했었어요. 부등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극한이라든지 미분적분 할 때는 저 구간을 또 약간 수학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워낙 수학은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건 뭐 너무 문자로 써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사인 그래프 그릴 때 보통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x의 범위 사인하지 맙시다. 그게 또 괜히 또 앞에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x가 3 이하 뭐 이런 부등식 있죠? 이런 부등식은 앞으로 구간이라는 걸 정의해 놓을 때 이렇게 바꾼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저 부등식은 이렇게 바꾸어 쓰자. 물론 둘 다 이해하면 둘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만약에 이쪽에 등호는 붙는데 이쪽에 등호가 떨어진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는 얘를 구간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쓰자고 약속합니다. 만약 여기가 등호가 떨어지고 이쪽에 등호가 붙는다면 그때는 구간을 정의할 때 이렇게 쓰자고 약속한다. 마지막 x가 마이너스 2와 3을 모두 다 같지 않는 이런 범위를 구간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자고 약속합니다. 무슨 규칙인지 대충 눈치채셨죠? 막 등호가 있으면 마치 끝을 대괄호로 치고 등호가 없으면 소괄호로 치는데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여기는 닫힌 구간. 얘는 얘네 둘은 한쪽은 닫혔고 한쪽은 열려 있어요.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딱 막았어요. 딱 거기까지. 야, 딱 너까지. 마이너스 2까지. 3까지. 딱 니네까지인 거고 얘는 3보다 작잖아. 그럼 물어보자. 3보다 작으면 어디까지야? 3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3에 가까운 값이잖아. 그게 뭐야? 그건 자연수일 때고 2와 3 사이도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잖아. 이걸 말하거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쭉 가다가 3 바로 되기 전에서 멈췄다는 얘기죠. 그럼 3 바로 되기 전에 얘가 누구냐고 얘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2.999 이거 아니에요? 근데 너 중2 때 배웠잖아. 2.9땡. 얘는 소점 뒤에 자리가 한 자리 9분의 전체 숫자 29에서 반복한데 1을 빼 9분의 27 약분하면 3. 이거 3이야 3. 수학적으로 3이야. 이건 극한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 이거 가끔 이거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지금 이것도 극한인가요? 그러는데 이거 극한이 아니다. 얘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3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3 바로 전에 있는 수를 표현할 방법이 냉정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없어. 3 바로 전에 뭐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극한이라는 걸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 바로 전이 누구지 모르니까 그 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서 위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서 정확히 딱 끝납니다라고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닫힌 구간 표현은 야, 네가 마지막 주자야 라는 걸 말해주는데 얘는 야, 네 바로 전에가 마지막인데 네 바로 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달리해서 표현상 열린 구간이라 말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고 거기 마음이 이게 우리 뭐 영화 볼 때 결말도 열린 결말 그러잖아. 열린 결말이 뭐예요? 푸르트한 얘기야.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사람 이렇게 결말을 처리하고 저 사람 저렇게 결말을 처리했으는 게 열린 결말이잖아. 열린 구간 끝에가 누군지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호로 이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쓰다 보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기호해서 정의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거는 그냥 왜냐 묻는 게 아니고 저렇게 쓰는구나. 앞으로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상황상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겠구나.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요런 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어떻게 쓰죠, 선생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전부 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오른쪽 끝값은 2인 건 알겠어. 그럼 걔를 가졌어. 야, 네가 마지막이야. 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이쪽은 뭐라고 쓰지? 저 왼쪽 끝이 어디야? 끝이 없죠. 계속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누군지 알고 있어? 모르지. 정의할 수 없지. 정의할 수 없으면 이게 닫아야 돼? 열어놔야 돼? 열어놓으셔야죠. 이렇게. 열린 구간. 얘는 닫힌 구간. 그럼 얘는 열린 구간이요? 닫힌 구간이요? 그러면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 말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수학시험 문제 풀 때도 이거를 반 열린 구간으로 표현할 거냐, 반 닫힌 구간으로 표현할 거냐, 둘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용어이니까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은 열렸고 반은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이렇게 썼고, 그럼 x가 2보다 크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쓰죠? 2를 포함하지 않고 2보다 계속 크다. 이기. 그럼 이건 어떻게 씁니까? 왼쪽 끝에가 2잖아. 야, 네가 마지막 주자인데 네가 끝은 아니야. 잘 모르겠어. 닫아주고 열어주고 오른쪽 끝 무한대. 얘도 모르니까 열어주시고.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왜 모든 실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실수 수직선상 왼쪽 끝 오른쪽 끝 전부 다 말을 말하죠. 어떻게 씁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전 구간 실수 범위를 나타내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솔직히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는 건 알겠지만 만약에 혹시 열린 구간 중에 이런 거 나오면 전 당연히 이걸 2,3이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좌표 축 위에 x좌표 2, y좌표 3인 뭐 이런 점을 저는 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구간이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 아닙니까? 다른 의미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 단어를 써줍니다. 구간. 그러면 그때는 수학적으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헷갈리게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다음 뭐 이런 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해야 되나? 30분을 생략하고 다음 그래프의 정의역 범위를 구간으로 이제 좀 전에 구간 배웠으니까 이 정의역 범위를 구간으로 한번 써볼래? 라는 건데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x의 범위 그게 정의역 범위잖아요. 모든 실수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구간으로 쓰시오.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점근선의 위치가 나오죠. 마이너스 1, 0 그 A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한다. 그럼 이 x의 범위를 구간으로 나타내시오. 구간. 얘는 여기가 끊어져 있는데 다 쓰자니 여기서 끊어져 있고 그럼 어떻게 써지지? 나누어 쓰셔야 돼요. 여기 하나 나누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쟤는 일단 이걸 구간으로 쓰기 어려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한번 써봐. x의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구간이었죠. 이 범위였잖아요. 얘를 구간으로 쓰면 돼요. 요거를 구간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 또는 얘를 구간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무리함수죠. 고1 때 배웠던 무리함수.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식은 이랬다. 야, 이런 것도 그냥 모르면 안 된다.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그래프는 위로 그리게 되고 마이너스면 아래로 그리게 되고 루트 안에 보면 x가 들어갈 겁니다. x는 1차식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x 앞에 뒤에 있는 숫자 상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x 앞에 있는 개수도 중요하지 않아. 그 부호가 중요해.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이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면 이거는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리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방향이 위냐, 아래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무리함수에서 뭐라 불렀냐면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기준이 있잖아. 기준을 가지고 누구보다 크다, 작다, 위다, 아래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말하지 기준도 없는데 이거보다 크다, 작다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거보다 오른쪽, 왼쪽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시작점이고 시작점을 구하는, 시작점도 좌표점이죠? 이건 구간이 아니다. 시작점을 구하는 방식은 이거 고1 때 배웠어?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컴마, 그때 y값. 이게 시작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럼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2, 그때 y값, 0. 2, 0을 시작점으로 여기쯤을 시작점으로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간다. 둘 다 양수니까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간다.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면 포물선이 되잖아.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역함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됐니? 그럼 x의 범위, 이 수직선상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니, 이 그래프상 x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 구간을 정의하는 거죠. 구간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정의 범위가 2 이상만 그려지네? x가 2 이상에서 그려지네? 그럼 구간을 정의하시오. 2의 왼쪽 끝, 범위의 왼쪽 끝은 2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은 모르겠고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구간을 정의하시면 된다. 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 대충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읽어만 봐도 됩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요? 문제 모르겠어요. 문제 나와 있는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그 구간 아니야.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범위에 대하여 그래프가 연속 끊어짐이 없다면 fx를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연속인 함수라고 말한다. 연속 함수라고 말한다. 이게 뭔 말이냐는 건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 fx는 x제곱 fx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근데 얘가 구간이 정의되어 있어요. 구간 마이너스 2, 4 됐니? 그럼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 한 여쯤 4 좀 더 위로 가겠죠? 이쯤 마이너스 2 4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물선의 일부분이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쭉 다 이어져 있네요. 그럼 이랬을 때 이 함수 fx를 구간 마이너스 2에서 4에서 함수 fx는 연속함수라 말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 쉽다고. 근데 왜 이런 걸 정의해야 됩니까? 라면 어떤 그래프는 그 구간에서만 연속이고 구간이 아닌 데서는 연속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에 맞춰서 정의를 이렇게 매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기 왼쪽은 너무 쉬워서 이건 이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 자, 위에 읽으세요. fx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a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실수 범위입니다. 이게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다? 비슷해. 자, 위에 거 봐봐. 위에 거는 1차 함수. 그래프 모양 무슨 모양이죠? 직선. 근데 직선은 기본적으로 전 구간 연속이죠. 그렇잖아. 내가 그래 알고 있는 직선은 전 구간 연속이야. 밑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 2차 함수도 포물선, 전 구간 연속. 그럼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값 마이너스 1이네요. 네, x값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 그래프 그리고 왼쪽에는 곡선 그래프 그리는데 이래서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에서 직선, 기울기 3짜리 이게 직선 그리라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곡선, 위로 올라간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게 지금 꼭점 좌표가 어디 있냐면 0,6에 있잖아요. 그럼 0,6은 대충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쯤. 그렇지? 원래 포물선의 꼭지 그 축의 위치는 대충 여기쯤에 있을 거라는 얘기야. x값 0. 그 얘를 기준으로 좌우로 불러간 포물선이에요. 근데 그 포물선이 만약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근데 그리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이 포물선을 다 그릴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만 그릴 거니까 처음에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세 번째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세 개 중에 얘만 연속이고 나머지 다 불연속이잖아. 그럼 아까 했던 말과 똑같다고. 어차피 여기서 둘은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x의 마이너스 1을 위에다 집어넣나 아래에다 집어넣나 똑같은 함수값.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 6. a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에 넘어가면 0. 그래서 a는 0이 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잘못. 네, 죄송해요. 밤이라 정신이 없네요. 네. 저희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죠. 3을 대입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6. 5. 이게 5고, 넘어가면 8. A 값은 8이 된다. 그죠? 애들 장난입니다.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여기 문제 푸는데 그게 크게 지장이 없으실 테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로 갑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이거 사실 앞쪽에서 우리가 이거 배운 적 있었죠? 연속함수 말고 앞쪽에서 우리가 극한 배울 때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래. 만약 fx랑 gx가 각각 x값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글씨가 좀 안 예뻐도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네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극한값은 똑같이 이런 패턴대로 존재한다. 단 나눌 때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이런 전제 조건만 있으면 극한이 존재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리미트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 그냥 흔히 말하면 분배가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연속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두 개의 함수가 어떤 특정 위치에서 연속이라면 저 위치를 왜 잡는 겁니까? 저 위치를 잡는 이유는 그 위치에서 fx는 연속인데 gx는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위치에서 두 함수 모두 다 완벽히 이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fx도 x값 1에서 연속이고 gx도 x값 1에서 연속이라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얘도 x값 1에서 연속이야. 얘도 똑같은 x값 위치인 1에서 연속이야. 둘 다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연속이 성립한다면 다 성립한다는 뜻이죠. 연속함수에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그 연속함수의 실수를 곱해도 그 곱한 함수도 연속이고 두 개의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누어도 연속이에요. 1번과 3번은 구분해야 됩니다. 1번은 그냥 연속의 함수의 실수를 곱한 거고 3번은 연속함수 두 개를 곱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속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3이라는 극한값, 이 x값 뭔 소리 한 거야? 네, 죄송해요. x가 1에서 fx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fx도 x값 1에서 연속입니까? 물어보면 연속입니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x값 1에서 fx와 그 다음에 gx가 모두 다 연속이라고 쳤을 때 그럼 x값 1에서 fx에다가 gx를 더한 함수도 x값 1에서 연속이다가 성립하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인데 gx가 0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연속 길이는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실수를 곱하든 항상 연속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이걸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나중엔 중요한데 그럼 선생님 만약에 x값 1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가 fx든 gx든 아니면 둘 다 최소한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 아니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x값 1에서 연속이야. 근데 gx는 연속이 아니야. 그럼 이건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럼 따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따질 수는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그때는 문제를 보고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 x값 1에서 fx는 연속이야. 근데 gx는 불연속이야. 근데 리미트 아니요. fx 플러스 gx가 x값 1에서 연속인가요? 아니면 불연속인가요?를 만약 물어보면 그때는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앞서 시간에 배웠잖아. 연속인 거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함수값과 x에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했더니 같네? 그러면 그때는 연속이에요. 같지 않네? 그러면 그때는 불연속이에요. 결국은 둘 다 연속이 보장된다는 하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까지 모두 다 연속이 증명 필요 없이 다 성립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그때는 직접 계산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야, 진짜 문제 유치찬란합니다. 진짜 유치찬란해요. 다음 함수에 대해서 연속인 구간을 말하시오.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얘가 전구간 연속이잖아. 그럼 전구간 연속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어차피 전구간 연속이에요. 전구간 연속 둘을 더해도 전구간 연속, 빼도 전구간 연속, 곱해도 전구간 연속. 이건 증명 안 하고 그냥 직접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1번 fx가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5x 이거 연속해? 왜? 이거 왜 연속 안 해? 아까 우리가 연속하지 않는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배웠죠? 연속하지 않는 조건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어떤 경우? 함수값이 없을 때, 극한값이 없을 때, 둘 다 있는데 서로 다를 때. 이건 뭐에 해당해요?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x에 마이너스 못 집어넣잖아. 함수값이 없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얘는 불연속. 연속이 되려면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분의 x 플러스 2.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11번은 x값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값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그럼 나머지는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때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 x값 마이너스 2에서만 불역이고 그 외에는 연속이에요. 그럼 이거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0이 안 되는 값이 얘는 이제 두 개겠죠. x값 0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불연속이니까 그걸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 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분모 0이 아닌 케이스 빼놓고는 다 연속이다라는 거고 최대 최소의 정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 수가 있을까요? 그걸 왜 네가 정의해? 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얘들아,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쉬워. 왜 그래?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정리야. 봐봐. 최대 최소의 정리. 일단은 여기다 번호 매기세요. 번호. fx가 닫힌 구간 a, b 1번이에요. 2번. 그 안에서 연속일 때 만약 이 두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어떤 구간이 정의되어 있는데 닫혀있는 구간, 양쪽 끝값을 포함하는 닫혀있는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연속인 거야.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반드시 가장 높은 위치의 함수값인 최대값과 가장 낮은 위치의 함수값인 최소값이 꼭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정말요?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최대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 그리면 안 돼요? 뭐,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A, 얘 B. 그럼 구간 A, B에서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에이, 선생님,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다르게 그리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무거나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된다면. 여기 A, B,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다 존재하잖아. 어떻게 그려도 최대 최소가 어느 위치든 양쪽 끝값이 됐든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가 됐든 이 그래프 어딘가가 됐든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여기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전 여기 밑줄치라고 그랬잖아. 닫힌 구간 A, B 1번 연속 2번. 이거 왜 밑줄치고 왜 번호 매겼냐면 저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연속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걸 꼭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간이 닫혀 있지 않은 거야. 양쪽 끝값 중에 한쪽이 없는 거야.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 끝에가 등호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값은 여기 있는 그림상은 이게 최소값인 것 같긴 해. 그림상은. 그럼 최대값은 제일 높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인데 이 함수값을 안 긋잖아. 그럼 이거 바로 밑에 있는 값이 요 함수값이잖아? 요 함수값 바로 밑에 있는 값이 최대값인데 그 밑에 있는 값 잠깐만 있으면 수학적으로 정의를 못 한다니까? 이거 뭐라고 정의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값을 구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해요. 니가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던 탄젠트 90도. 값을 구할 수 없어. 무한히 커지니까. 그래서 없다 말하잖아. 얘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구할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없을 수도 있어. 혹은 이번에는 범위 양쪽 끝값이 포함되어 있는 닫힌 구간에 얘를 만족한 거야. 아까는 얘를 만족 못한 거고 이번엔 얘를 만족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이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최대값은 여기 위치나 이 그림상 얘가 최대값인 거네. 그럼 최소값은 6인데 6이 제일 낮은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연속이 아니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죠. 그럼 얘보다 살짝 위에가 최소값인데 살짝 위가 뭔지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대 최소 정리 성립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구하고 싶다면 구간이 닫혀 있어야 되며 그 안에서 절대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최대한 최소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고 매우 쉽습니다. 그냥 기존에 네가 알고 있던 그래프상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함수값의 그 그래프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오늘 시간도 없는데 이거 설명하기는 좀 너무 아깝고 여기까지 합시다. 사이값 정리.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저희 수업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면 함수의 극한을 다 끝내게 되는데 사이값 정리는 이제 다시 밑줄을 3개 치셔야 됩니다. 닫힌 구간 A, B 1번 이거 만족해야 위에 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리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범위 양쪽 끝값에, 이거 뭐, AB가 뭐예요? 범위 양쪽 끝값. 거기다 F를 붙여놨죠? 범위 양쪽 끝값의 함수값을 말합니다. 그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무슨 말이죠? 범위 양쪽 끝값의 높낮이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 하나가 위에 있으면 하나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만족이 됐을 때, 이제부터 말이 좀 헷갈려. 잘 들어. FA와 FB 사이에 범위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 함수값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가 K가 되는 그 C값, X값이, 이거 X다. C는 X값이잖아. C값 X가 적어도 A, B 사이에 하나는 존재한다.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잘 봐. 잘 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여기에 범위 왼쪽 끝값인 A가 있어요. 여기 범위의 왼쪽 끝값, 오른쪽 끝값인 B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안에서 그냥 쉬운 그래프를 그릴게요. 범위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걔네와 각각 위아래 높낮이가 달라요. 함수값이 달라요. 그 안에 그래프가 쭉 연속이에요. 얘처럼 복잡하게 위에 아래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연속이야. 됐니? 됐어? 잘 봐.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FB죠. 여기 있는 여기 함수값이 FA입니다. Y값을 말하죠. 이 그래프의 함수값의 높낮이, Y값의 위치인데 이렇게 양쪽 범위의 끝값이 존재하며 그 함수값들이 서로 다르고 그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연속이라면 FA와 FB라는 이 두 함수값, Y값의 위치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잖아. 얘가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 큰 그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 있다면 K값, FA와 FB 사이에 어떤 함수값, Y값이 존재한다면 그 함수값을 만족하는 X값, 그 X값 책에서는 C라고 한 겁니다.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딱 봐봐, 그래프가. 범위 0.9값의 높낮이가 다르고 그 사이를 지나는 어떤 Y값, 함수값이 있어요. 걔가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에서 만들어지는 X값의 위치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상. 쌤, 그림 너무 쉬워서 그렇지. 좀 그림이 좀 얘들처럼 복잡하면 더 많아. A값, B값, 그래프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얘가 FA고 얘가 아까처럼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 아니었다 칩시다. 그냥 높낮이만 달라요. 조금만 더 내릴까요? 약간 비슷해 보여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FA, 얘가 FB. 아까처럼 얘네가 최대 최소는 아니죠. 근데 이 FA라는 함수값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의 실수 K, 어떤 실수 Y값. 그럼 이 그래프가 K가 되는 그 X값을 책에서는 C라고 했는데 그 C의 위치가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여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걔를 C1이라고 합시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C2. 함수 fx가 K랑 같아지는 위치. 여기도 있네, 그림상. C3. 근데 얘네 C1, C2, C3가 전부 다 A와 B 사이에 존재하죠. 그 지금처럼 두 함수값 사이의 함수값을 갖는 X값이 요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은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다는 뜻이야. 없지 않고 무조건 존재한다. 몇 개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한 개 이상이면 다 돼.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왜 배워 이거?
아까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외배우를 안 물어봤던 이유가 문제 자체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유를 정확히 문제에서 원하잖아. 가장 큰 값 뭐예요? 최대값. 가장 작은 값 뭐예요?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목적을 정확히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얘는 왜 배우는 거야? 태훈아? 이거 왜 배우는 걸까? 응? 우찬아? 이거 왜 배우는 걸까? 우리 마지막 단원이라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배우는 거죠? 이 사이값 정리가 실제 시험에 잘 나와. 어려운 문제로도 잘 나오고. 이거 왜 배우냐면 여기 있네요. 따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fx가 0을 만족하는 그 근 x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 사이값 정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리는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리인데, 가끔 수학자들이, 그렇잖아. 수학이 발전시키려면 계속 연구를 하지? 수학도 연구를 하잖아. 그럼 수학을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방정식이 출현할 수도 있고, 그 전에 구할 수 없었던 근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요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근을 구하기 위해서 생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간단한 방정식이 아니고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근이 없어. 이건 근이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이야. 그럼 구할 이유가 있을까? 근도 없는 방정식을 왜 구해? 그냥 근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되잖아. 근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 근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에 존재하는지 알고 싶을 때. 그때 근을 구하는 건데,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이 구간 안에 그래프에 근이 존재하네? 그럼 구하자가 되는 거죠. 구하자. 근데 근이 존재하잖아. 에이, 그럼 구하지 마. 어차피,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반드시 근 없어. 네가 백날 첫날 한 10년, 20년 노력해서 막 열심히 해봤더니 10년 후에, 알고 보니 이게 근이 없었네? 그럼 넌 소득이 없는 거지. 근 없는 방정식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니까. 근데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근은 쌤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봐라. 잘 봐. 이게 A고 이거 B지? 범위 양쪽 끝값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그냥 간단하게 쭉 이렇게 진행한다고 칩시다. 범위 양쪽 끝값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이고 위아래 양쪽 끝값의 크기가 달라. 함수값의 크기가 달라.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이게 FB, 이게 FA인데 FB와 FA 사이를 지나는 실수 K가 무조건 AB 사이에 그 실수 K를 만족하는 X가 무조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지. 근데 이 지나는 K 값을 X축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 K가 X축 0이라면, K가 0이라면, 결론은 이 위치는 F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게 만들어지는 실수 C가 이 A와 B 사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fx라는 관계식을 0 만든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요 C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해가 되는 거죠. 요 C의 위치가 X축을 지나가고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만약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야, 요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해.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가 그래서 의미에서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로. 근을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그 근을 구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냐 없냐가 쓰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건 이제 결과 이거야. 그러다 보니 선생님 그러면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죠? 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냐면 사이값 정리가 되려면 요 FA, FB 지금 그림은 FA가 작고 FB가 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FA와 FB가 X축을 가운 사이에 두고 위아래 배치되어 있어야 되지. X축이 얘네들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범위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그래서 범위 양쪽 끝값의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만약 이게 성립하는 함수 fx가 있다면 a와 b 구간 안에 적어도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c값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범위 양쪽 끝값 함수값 위치가 달라? 연속이야? 근데 x축이 가운데를 쑥 지나가? 그럼 이 그래프가 x가 만나는 교점에서 이 함수 f식의 방정식이 0이 되는 x가 존재해. c라고 존재하고 그 c는 a와 b 사이에 있어. 근데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x축이 이 fa와 fb 사이를 쑥 지나가려면 fb는 그림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 양수란 뜻이고 fa는 x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란 뜻이니 두 개 양쪽 끝값의 함수값을 둘의 부호가 서로 이건 그림상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지 둘이 항상 얘만 무조건 양 얘는 음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위치상 둘이 양음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뜻이니 그 의미를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fa와 fb의 곱이 음수가 된다. 그러면 두 함수값 사이에 x축이 지나가면서 이 그래프와 만나며 실근을 존재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그때부터는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실근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가 성립한다. 실근이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선생님 만약에 잘 봐. 이건 여기 책에 있으니까 따로 안 쓸게요. 여기 책에 옆에 있어요. 살짝 있어요. 보이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밑에 있네요. 조그만 글씨 써있네. 여기 조그만 글씨. 어쨌든 써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해. 아까 1번, 2번, 3번이 뭔지 기억하죠? 1번 닫혀있는 구간. 2번 연속. 3번 FA랑 FB가 다르다. 됐지? 그런데 이거는 만족했는데 이게 만약 음이 아니고 양이 된다면 그때는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될까? 적용이 정확히 말하면 완벽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에 A값, B값이 있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얘가 FA야. 얘가 FB예요. 됐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의 함수값을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뜻은 둘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양이 안 나오잖아. 둘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둘 다 함수값이 양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얘네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x축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x축이 만나야 근이 발생하잖아? 안 만나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실근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봐. x축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양쪽 끝값, 함수값, 연속 서로 다르고 근데 x축이 이게 둘 다 양이다 보니까 위치상 이걸 예를 들어서 둘 다 양이었다고 칩시다. 둘 다 양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x축이 이런 데 있다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x축이 둘 다 양이지만 요 밑에 x축이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x축. 그럼 얘를 다 만족하는데? 그렇죠? 둘 다 양이잖아. 곱하면 양수. x축은 걔네들보다 밑에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럴 때는 실근이 또 존재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렇게 만약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그때는 완벽하게 적용이 가능해진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이거만 하나 오늘 끝냅시다. 네. 이거 쉬운 문제니까 네, 이거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자, 다음 함수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x값 c가 1이 되는 c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그려도 돼.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원점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며 좌우로 이렇게 대칭 형태인 포물선. 근데 구간을 보니까 1부터 2까지 1이면 여기죠. 2까지면 대충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구간 안에 fc가 1, 함수값이 1 그럼 1이면 대략 위치상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1 함수값이 1 그런 값이 이 구간 안에 플러스 1과 플러스 2라는 이 구간 안에 존재합니까?를 알고 싶으면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그냥 2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얘는 3이 나오잖아. 그치? 1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3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이 그래프와 1이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고 그 교점은 1과 2 사이에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fx가 1이 되는 이 c값이 이 구간 안에 무조건 존재한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매번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려운 그래프도 나올 테고. 그럼 이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론 이거죠.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하시면 돼요. 범위 양쪽 값인 1과 2를 각각 함수식에다 대입해 봅니다. 이렇게. 그럼 f1은 0 됐나요? f2는 3 근데 F1이 여기죠. F1보다 1이라는 숫자는 크고 1이 더 크고 F2가 1보다 더 크죠. 그럼 두 함수값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실수 K값을 사이값 정리에 따라 범위 양쪽 끝값이 다르고 그들의 함수 결과가 지금처럼 서로 다르며 그 다른 결과 사이에 1이 존재하면 따라서 이 구간 1과 이 구간 2 사이에 요 함수값을 갖는 실수 x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일일이 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조금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fx가 1을 만족하는 함수값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살짝 이항시키세요. 살짝 이항. 이렇게. 왜? 는형을 맞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야. 사이값 정리는 x축 위인이 아니라 구분이 돼 있어야 되거든. x축과 만나는지 묻는 거니까. 근데 x축과 만나려면 끝이 는일이 아닌 여기 는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좌변에 있는 fx-1 헷갈리면 라지 fx를 이렇게 치환하세요. 그럼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라지 fx가 0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요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까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다 1 한번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해요. 잠깐만. 여기 F1 대입하죠? 그럼 F1-1. F1 아까 얼마이죠? 0이었죠. 0-1. 얘 마이너스 1. F2. 여기 X에다 2 대입하라는 얘기죠? F2-1. 됐습니까? F2 얼마 있어요? 3 빼기 1, 2. F1과 F2의 곱이 음수네? F1과 F2의 곱이 음수이며
요 연속함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라지 fx도 연속함수죠. 그럼 구간 안에서 연속하면 범위 양쪽 끝값이 양음이 서로 다르잖아 지금. 그렇지? 양음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fx가 0이 되는 실수 x값이 요 구간 사이 1과 2 사이에 무조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목요일까지 네, 잠깐만요. 문제 양을 좀 보고. 근데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기서부터요. 실제 이제 우리 네, 과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뭐 아까 잠깐 해보셨지만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뭐 요거 빼놓고는 금방금방 하실 테고.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원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40페이지까지 해서 이걸 목요일날 검사 맞는 걸로 합시다. 고생 많